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부시맨하고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 영상의 제목은 부시맨들, 일부에서 산족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시를 쓴다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시. 보통 이제 혼을 담아서 시인이 그죠? 혼을 담아서 단어를 고르고 그리고 문장을 다듬어서 만드는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시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글자가 없는 문자 체계가 없는 세계라면 어떨까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시가 없을까요? 시를 못 쓸까요? 여기서 시는 그냥 문자로 쓰인 텍스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시를 예술 일반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시맨의 시세계, 이걸 통해서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만들어낸 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부 영상에서 제가 칼라리 사막에 사는 수렵 채집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문자가 없습니다. 종이에 시를 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칼라리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 환경에 나무가 자랄까요? 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종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시를 쓰지 않는 행위가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래 문명, 문화라고 하는 거는 환경하고 깊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가 필요 없는 시 쓰기 혹은 시 말하기, 이게 이제 부시맨들의 시 활동이죠. 자, 그렇게 문자도 없고 종이에 시를 적지도 않지만 이 부시맨들의 삶 속에는 시가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시는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시맨의 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연입니다. 자연. 자, 우리에게 자연은 뭡니까? 이건 보통은 바라보는 대상이죠. 관찰의 대상이죠.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 그게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태도죠. 이 태도는 사실은 근데 근원적인 게 아니고 유럽인들이 17세기에 만들어낸 태도입니다. 자,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시맨들에게 이런 자연은 이런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관찰의 대상으로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동물, 식물, 광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는 존재, 인간은.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 자연이 친구인 존재죠. 부시맨들에게. 자, 이렇게 이제 자연을 볼 때, 시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시의 내용도 달라질 테고요. 이들에게 자연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들 칼 세이건 아시죠? 그 코스모스를 쓴 이제 작가. 이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 이었던 인물인데 이 린 마귤리스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공진화, 함께 진화하는 대상이에요. 자연이라는 게. 인간만 따로 중불나게 자연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진화하는, 자연은 진화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만 혼자 따로 존재하는, 그래서 자연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자연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을, 그리고 자연 속의 존재를 우습게 보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온 생각이 뭡니까? 인간 예외주의.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17세기의 유럽인들은 인간을 자연에서 떼어내고 인간만 진화하는 존재. 그리고 나머지 자연 속의 다른 존재들, 동물, 식물, 광물들은 진화하지 않는 존재. 영혼이 없는 존재.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무식한 존재. 그래서 사물의 세계로 자연을 떼어내버려요. 공진화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린 마귤리스라고 하는
이 생물학자는 이제 자연을 다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한테. 인간이 지금 6번째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6번째 멸종을 극복을 하려면 자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개념 중에 하나가 공진화. 자연과 인간이 이제 함께 진화해야 되는. 그걸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시맨들은 오래전서부터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태도죠. 자연을 공진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산족, 부시맨족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제목은 얼룩말인데요. 얼룩말. 자연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죠. 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감상을 해보세요. 자연을 착취, 개발, 그리고 분리,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믿고 있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부시맨들이 이 동물을, 자연 속의 동물 얼룩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 자연관, 우주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 제가 쓴 책입니다. 74쪽에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얼룩말. 한 가닥 한다는 목동들의 표적이 되었을 너. 그놈의 머리통 잘도 피하는구나, 너. 내 사뿐거리는 뜀박질, 사뭇 흥분한 눈은 살피고 있구나. 바로 너를 살피는 우리를. 너 소녀처럼 질투가 가득하구나. 짧은 시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 그 사냥꾼, 목동이라고 표현된 이 사냥꾼과 사냥감, 얼룩말 간의 관계가 마냥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들리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사냥꾼하고 사냥감 간의 관계가 데카르트하고 고양이 관계처럼 보이지 않나요? 무슨 뜻이냐면 데카르트는 인간 예외주의를 처음으로 제출한 유럽의 철학자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뒤통수 요 뒤에 데카르트 용어를 빌리면 송과선, 요 뒤통수 요 뒤에 송과선이라는 게 있어서 영혼이 그 송과선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이 들락거리는 송과선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만을 유일하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송과선이 없는 나머지 존재들, 나머지 존재들은 다 망가진 기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살아있긴 한데 영혼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망가진 기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고양이 대학살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죠. 자, 데카르트와 고양이의 관계 그 유비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를 대하는 태도하고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죠.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통닭과 삼겹살을 먹으면서 죄의식을 느끼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통닭하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 뒤통수에는 송과선이라는 게 없어서 육체를 들락날락거리는 영혼이 없으므로 그들은 생각을 못하는 존재고 말을 못하는 존재여서 그들은 망가진 기계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 동식물을 먹으면서 어떤 죄의식도 못 느끼죠. 자, 부시맨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 속의 인간과 기타 다른 동식물, 광물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목동이 얼룩말을 보면서 혹여 오늘 내가 너를 잡아서 배불리 먹더라도 지금 현대인들이 통닭을 먹을 때, 삼겹살을 먹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죄의식이 있죠. 그때 죄의식은 뭡니까? 비록 내가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너를 잡아먹지만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여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게 자연의 일부여서 이런 행위가. 그래서 이제 잡아먹는 요 관계로
이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목동이 얼룩말을 보는 이 시선의 의미에는 이제 그런 감정과 감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내 몸의 연장인 거죠. 내 몸의 연장, 자연하고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유럽 백인들은 17세기에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해내는데, 떼어내는데, 그래서 인간 우월주의, 인간 예외주의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부시맨들은 인간을 자연 속의 존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보니까 자연 속에 사는 다른 동식물, 광물이 내 신체의 연장이고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부시맨들이 보는, 싼족들이 보는 자연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다음에 그 자연 물상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걸 시심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자연관, 우주관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게 이 부시맨들의 시를 우리가 통해서 느껴봄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부시맨 시를 읽을 기회가 없죠.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는 시심의 가장 서쪽이 인도 정도, 특히 비서구에서 인도 정도까지 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시심의 영토를 아프리카까지, 부시맨이 사는 칼라하리 사막까지 확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영상의 마지막 편은 마무리 말을 시 한 편을 더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하는 별들이라는 시인데요. 이 제목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별이 말을 합니다. 별한테 언어가 있어요. 입이 있고 말을 한다는 건 사유를 한다는 뜻이죠. 자, 부시맨들이 하늘의 바람과 별과 이 자연물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제목인데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시집인데, 자, 제목은 말하는 별들. 할아버지 오두막에서 잠을 잘 때마다 난 늘 그 곁에 앉아 있곤 했지. 밖은 추웠어. 난 할아버지에게 묻곤 했지. 내가 들은 소리의 정체에 대해. 꼭 누군가 말하는 소리처럼 들렸거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별들이 수군대는 소리라고. 별들이 차우라고 수군대는구나. 차우라고 말이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